투자를 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자 대상의 실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보다는 비싸게 파는 게 그 방법이죠. 그러면 그 투자 대상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아는 게 그게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치란 내가 투자한 돈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낳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굴린다고 해볼게요.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요? 누구는 예금하래, 누구는 부동산 하래, 누구는 또 주식이래. 선택지는 당연히 많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 각각의 수익률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각 자산별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기 예금부터 한번 봐보죠.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7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보통 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정기 예금에다가 쏟아 부으면 1년에 세전 기준으로 30만 원 받는다는 건데 세금 떼고 나면은 약 26만 원 정도죠. 그래도 물가 상승률 지금 3%가 넘는 걸 생각하면은 실질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돈의 가치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라고 봐야 해요.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치도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세가 오르는 시세 차익은 논외로 하고요. 임대료를 보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매월 임대료가 약 58만 원인 부동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임대료는 1년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58만 원 곱하기 12개월 계산하면 696만 원인데 계산 편의상 이걸 그냥 7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부동산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통계로 보면요, 국토교통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평균 6.8%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기대하는 수익률을 약 7%로 잡아놓고 부동산의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식을 세워 봅시다. 부동산 가치 곱하기 기대 수익률, 여기서 7%는 매년 임대료 7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부동산의 가치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이항해서 계산해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임대료 700만 원 나누기 기대 수익률 7%가 된다는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부동산 가치는 700만 원 나누기 0.07 해서 1억 원이 나오죠. 임대료 58만 원짜리의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원입니다. 그럼 임대료 한 120 정도 되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 계산식에는 세금이나 거래 수수료,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가치의 산정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들, 요새 월세도 많잖아요. 이 월세 금액에다가 7%를 나눠보면 대강 그냥 얼추라도 그 부동산의 적정 가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한번 봐보죠. 자료에 따르면요, 주식 투자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간 5에서 9% 정도입니다. 코스피가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이를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계산하면 대략 6% 정도가 나옵니다. 부동산보단 좀 낮긴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긴 하니까. 물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배당률이 하나 또 있죠. 주식에다가 배당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상당한 수익률을 갖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를 생각하면은 이 3대장의 수익률 순위가 주식, 부동산, 정기예금 순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바로 위험 때문입니다. 위험. 사실 자산별 수익률의 차이는요, 위험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그 자산이 장차 얼마나 돈을 창출할 것인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당장 주식 한번 잘못 사면은 그냥 내리앉아 버리잖아요.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기도 하고 이자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 같은 거 빼고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마저도 더 높아졌죠.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도 가장 낮은 겁니다. 기준금리가 2.75%인데 예금금리가 거의 3%야. 이 간극이 너무 좁죠.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일단 집값을 떠나서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빈집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원룸들 공실률 보세요. 30에서 40%까지 가는 것도 많고, 요새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고 상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원룸 공실률은 평균 10%가 안 됩니다만 지방 대도시는 20%, 중소도시는 무려 30%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을 위험이 좀 있죠. 부동산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데, 2015년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는 매물 등록 후에 평균 거래 기간이 3개월인데 지방 중소도시는 9개월이 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 아파트는 1년 넘게 매물로 걸려있는 경우도 많죠. 한국은 이미 인구 절벽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2070년까지 현재 인구의 약 38%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살 곳이 서울밖에 없으니 서울에 더 몰리게 될 거고, 서울 부동산은 아마 끄떡없이 문제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평균 6.8%, 약 7%로 잡히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안하면요, 이 부동산에는 투자할 때 7% 정도가 타당한 수익률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익률,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약 7%의 수익률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안할 때 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부동산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번엔 역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7%의 기대 수익률이 얻어지는 수준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거의 이 7%의 수익률에 맞게끔 맞춰지는 거죠. 모두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타당한 가격, 그것이 가치의 정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경영진이 배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나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높게 형성된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상한 나라의 채권들 안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아프리카의 국채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죠. 남아프리카 국채의 수익률이 7% 정도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높냐? 그만큼 위험이 높으니까. 실제로 남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정, 경기 침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 위험이 있죠. 2024년 현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요, 남아프리카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브라질도 채권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때는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냐 마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만큼 위험이 크죠. 자, 다음으로요, 주식도 이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냐? 네, 간단하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매년 1만원의 이익이 앞으로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고 그 기대 수익률이 7%라면 그 주식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적정 주가 곱하기 기대 수익률은 매년의 이익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이항해서 계산하면은 적정 주가는 매년의 이익 나누기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14만 2,857원이 나옵니다. 실제 주가가 14만 2,857원보다 낮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가 합리적인 판단이 되죠. 이게 바로 유명한 가치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기도 하잖아요. 지금 해외 주식이 망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이번에는 괜히 대담해져가지고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올바른 투자는 그 반대여야 하죠.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알고 있다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예시로 매년 1만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다고 치고 그 주가가 현재 20만원이라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1만원 연간 이익 나누기
50만원, 주가는 0.05, 그러니까 5%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10만원까지 내려간다고 치면은 1만원 연간이익 나누기 10만원, 주가는 0.1, 그러니까 10%가 나옵니다. 10%라는 높은 수익률, 어디 가서 봤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팔아치울 때 같이 투자를 해야죠. 모든 투자는요, 기대 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의 차이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좋은 투자입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리비 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